(12월 8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익병 박사, 최양호 박사 등이 참여하고 또 박명규 박사께서 또 제안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뜬금없이 현 시점에서 탄핵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무슨 새로운 세력을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요, 솔직히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중은 좀 저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적게 보는가에 대한 경향, 트렌드를 대부분 파악을 했는데요. 솔직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면 별로 안 봅니다. 문재인이 욕하고 통진당 욕하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오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또 대중이 좀 패줬으면 싶은 사람 패는 이야기하면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장은 시원한 사이다 발언일지 모르더라도 그런 것이 과연 한국의 정치 발전이나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제가 자꾸 이렇게 옛날에는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짜증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 방송을 보는 것이 부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대중의 영합해서 유튜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조회나 올리고 댓글이나 많이 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광고나 많이 보게 만들려면,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바보라서 이렇게 대중들이 보지 않는 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툭 때리니까 수십만 명이 보는가, 또 우파 진영에서도 몇만 명이 한 아이템당 보게 만드는 부분은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대통령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너는 왜 종북이나 문재인이 집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박 대통령이 잘했으면 종북이나 문재인이 영원히 집권 못하고 한마디로 정권이 재창출되었을 건데,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아니면 그러면 보수 세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집니까?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집단은 박근혜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이후를 논의하고 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박근혜 살리기에 건다? 자, 살리기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야당이 내일 부결이 되면 총사퇴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일 부결시켜서 야당들 다 집에 보내버리고 국회 해산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이나 여당 내의 비주류 비박 세력들에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수도 없이 썩은 국회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 썩은 국회보다 먼저 박 대통령 주변이 썩었는 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심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입을 다뭅니까? 태블릿 PC를 모기 외쳐라 말합니다. 저보고 태블릿 PC 이야기해랍니다.
검찰에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는가 이야기했다 하고 검찰은 그 부분을 근거로 여러 가지 공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릿 PC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지금 이 박근혜의 부패상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고영태조차도 그걸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고 하고 자신도 안 줬다고 하고 그것이 독일에서 발견되었는가 고영태에서 책상에서 발견되었는가 관리인이 이야기를 해서 밖에서 주었는가 분분하고 그 진위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태블릿 PC가 가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태블릿 PC가 가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10월 23일 밤에 JTBC에서 까고 난 다음날 10월 25일 날 오후에 한나절 동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왜 한 12시간 만에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홍보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까? 청와대의 체질이나 행태로 봐서는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의 형태로 보면 태블릿 PC는 조작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도한 JTBC를 고발하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야 맞는 거지요. 자, 언론사가 그걸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하게 되면 취재원이 보호가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거 존재 자체에 대한 진위가 박 대통령의 부패에 대한 진위에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청와대를 보고 그 태블릿 PC를 갖다가 만들어낸 JTBC에 대해서 손석희부터 사장까지 다 고발을 하고 그 부분을 전면 부인해야지 청와대가 그런 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호성이까지 조사를 받고 안봉근이 이재만이까지 다 조사를 받고 안종범이까지 다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스스로 JTBC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괜히 김진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밖에 박사모가 이야기하고 친박단체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죠. 이 모든 일의 혐의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되어 있는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 다 받았는데요. 뒤늦게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자, 이런 형태를 보이는 저는 보수 세력의 이런 말기적 형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왜 청와대가 떳떳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위 여부가 결정적이다? 인정합니다. 1차적으로 결정적이죠. 하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도 증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좌우간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반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청와대가 그건 증거 채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보낸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들어낸 JTBC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공소장을 기록한 검찰에 대해서 전면 투쟁을 해야지요. 아니 그 다음날 사과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태블릿 PC가 안 나왔으면 그 다음날 사과를 했겠으며 최순실이 귀국을 했겠으며 우병우가 그만두고 출두를 했겠습니까?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자, 이런 수준의 형태로서 저는 박 대통령과 더불어서 아마 대한민국의 보수가 붕괴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방 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보수 지배 연합이 와해될 상황에 처했다. 즉 박근혜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보수의 치부가 다 드러났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기관, 보수 종교, 보수 언론이 손잡고 구축해온 강건한 지배연합이 최순실 사태 후에 일단 보수 언론의 이탈로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촛불의 힘에 의해서 정경유착에 고리했던 정경련까지 해체될 상황에 놓였다. 우리 사회의 보수연합은 해방 후 70년이나 공생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기득권을 유지해 왔는데 보수 권력은 재벌 돈으로 물적 토대를 갖추고
대신 온갖 특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이의를 제기하면 보수 권력뿐만 아니라 진보 권력 또한 10년을 집권하는 동안에 재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돈을 받고 지배를 받았고 그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보 권력들이 더 돈이 적게 들고 다루기가 쉽다고 노무현 정권의 5년을 겪어본 결과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권력기관은 이 정적을 탄압하거나 제압하며 집권 기반을 공고하게 했고 보수 종교와 언론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면서 몸집을 불려왔는데 보수 지배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군, 검찰 출신 극우 인사를 전면 배치하고 재벌을 국정 동반자로 호칭했다. 이 부분은 일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 공생이 드러나면서 보수 커넥션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언론이 먼저 이탈했고 검찰 사법부도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청문회, 특검 등까지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건절하겠다, 정경련을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수 커넥션이 해체될 거냐?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지배연합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빠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고 자신들은 성찰하겠다라는 몸집을 하고 있고 조만간 안보 경제 위기를 앞세워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다. 보수 커넥션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고도의 여론전도 펼칠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그동안 보수 지배연합에서 이탈했던 보수 언론들도 다시 회귀하게 될 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진짜 보수를 이야기하며 보수 성찰을 말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면 보수 지배연합이 다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보수 지배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21세기인데요. 이분의 생각은 70년대의 아버지 밑에서 퍼스트 레이디 흉내 낼 때에 머물러 있고 재벌들도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기구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 보수 언론도 그런 수준으로 다루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기분 나빠진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보수 쪽의 연합에서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트러블도 발생했고 검찰도 일정하게 이탈하기 시작을 했고 각종 작동기구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에 하는 흉내만 내다가 멈춰버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다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보수 종교를 이야기했는데 보수 종교 중에서 박 대통령을 살리자고 지금 뛰어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70년대의 시각으로 얄팍하게 좁은 인재풀로 최순실에 의존해서 약체 관료들, 약체 참모들을 동원해서 일부러 약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전체가 100이라면 박 대통령은 한 2~3%밖에 안 되는 인적 자원을 가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수 진영 안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다가 오늘날 고립을 창출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보수의 멸망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요, 이런 보수 지배 연합은 이제는 이 흘러간 유행가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어떤 흐름에 나서는데 에서 눈을 감고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를 수용하고 보수의 내용을 새로 바꾸어서 고쳐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옛날 컨텐츠와 옛날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사단이 난 게 이번에 이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위한 세미나는
이제 보수의 컨텐츠, 내용을 새로 세우고 기존의 보수는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보수다라는 겁니다. 그건 보수라는 이름을 가졌지 저는 엄격하게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시대적인 수구적 집권 행태에 불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시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담보해야 된다. 그런데 안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 시대적 경제 상황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물 건너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시스템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토론이 오늘의 주가 될 겁니다. 관심 있는 회원분들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회원이 아닌 분들은 오실 수가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